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미지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은하인 은하수를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숨막히는 우주 무용을 펼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까지 아찔한 여정을 떠납니다. 거대한 은하 충돌에서부터 모든 것을 삼키는 초대 질량 블랙홀, 신비로운 성군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까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존재의 가장 큰 신비에 도전하는 궁극의 탐사에 함께하세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은하수는 우리의 은하입니다. 은하는 별과 그들의 행성들, 성간가스와 먼지로 형성된 구조이며 종종 중앙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붙잡도록 합니다. 북방구에서 우리는 8월에 은하수를 관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긴 하얀 줄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흰색, 마치 그 이름을 준 우유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은하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전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장자리를 하얀 선처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우리는 밝은 중심을 가진 나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약 100천 광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은하의 중앙 부분일 뿐입니다. 연구자들은 최근 그 경계가 중앙 블랙홀인 사지타리우스 A로부터 520천 광년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우리의 은하에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과 그 행성들은 은하수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며 적어도 1000억 개의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께는 평균 1000광년이며 특정 지점에서는 3000광년에 이릅니다. 은하수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서 관측할 수 있는 여러 성운들의 분광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성운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성운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하는 나선 은하이며 특히 가로막대 나선 은하인데 이는 두 개의 주요 팔이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별의 막대가 이 중심을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은하수는 약 60개의 은하로 구성된 무리인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으며 여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자체적으로 천여자리 최운하단의 일부이며 이 최운하단은 다시 레아니아케아라고 불리는 초거대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은하수는 초당 630km, 즉 시간당 2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은하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은하수의 가장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점이 아니며 우주에 그어진 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은하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은하의 경계는 표면 밝기 등급이라고 불리는 고정된 밝기 수준을 사용하여 정의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과 2022년에 연구자들은 은하의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또 다른 기준을 개발했는데 이는 별 형성에 필요한 가스의 밀도에 기반한 것입니다. 은하의 가장자리는 별 형성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은하의 경계는 그 구조와 이웃에 따라 진화합니다. 우주에서 진화하는 다양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아무것도 고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은 은하수가 매우 뜨거운 수소가스의 헤일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는 보기가 어려워서 그과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은하이며 우리의 이웃으로 심지어는 쌍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 역시 가로막대 나선은에 속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0만 광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왕복선이 그곳에 도달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메시의 목록에서 M31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M31은 하늘에서 가장 광대한 대상들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나서는 하이자 국부은하군의 가장 큰 구성원입니다. 지름이 약 220천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2배 이상 크기입니다. 약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서는 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나서는 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반에는 중심에 밝은 구형의 팽대부가 있으며 이를 팽대부라 부릅니다. 이 원반 주위에는 구상 성단으로 묶인 별들이 있는 헤일로가 있습니다. 나서는 해서 원반은 여러 밝은 팔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이 팔들이 포함한 젊은 별들이 발산하는 빛입니다. 이 팔들은 중심을 감싸며 은혜의 나선형 모양을 부여합니다. 막대형 나선은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큰 중앙 막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는 팔의 시작점인 별들의 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선은하는 커다란 소용돌이와 비슷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별의 형성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흥미로운 장소들입니다. 은하 내부에서는 별들이 나이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반은 주로 젊은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래된 별들은 중심과 헤일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팽대부는 은하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핵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3년에 이 이중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은하의 중심은 P2라는 별의 집중으로 표시되지만 P1안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P1과 P2는 4.9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P2 내부에는 은하 중심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블랙홀은 단순히 M327로 불립니다. 태양 질량의 2억 3천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이 괴물 주위의 빛의 강도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규칙적으로 먹이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가스의 작은 디스크가 블랙홀 근처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유일한 블랙홀이 아닙니다. 찬드라 우주 망원경 덕분에 안드로메다에는 최소 35개의 다른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별형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 사이에 위치한 중간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량은 태양의 100배에서 100만 배 사이입니다. 안드로메다는 나서는 하이므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들은 외소 은하인 M32와의 충돌 중에 형성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충돌은 9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M32는 M31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M32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이 파동을 일으켰고 이 파동이 안드로메다의 나선을 형성하며 이 링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은하들이 합쳐지고 별들이 형성되는 한편 다른 별들은 죽습니다. 연구자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 은하가 가스로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해당되며 특정 방향에서 최대 200만 광년까지 측정될 수 있는 거대한 헤일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것과 만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만남, 좀 더 정확히는 충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은하는 또한 거대 인력체를 향해 달려가면서 서로를 향해 시속 약 120km로 약 430 km/h 속도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대충돌은 30억에서 40억 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심지어 삼각형자리 은하 또한 이 사건에 참여하여 최은하를 형성할 것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 토마스 콕스와 아브라함 랩은 이미 이름을 찾았습니다. 밀코메다,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 은하는 각각 자신만의 존재를 지속합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를 언급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자리 은하 M34는 매우 좋은 관측 조건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 중 하나이며 M81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 은하는 국부은하군에 속하는 세 번째 나선 은하입니다. 삼각형자리 별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약 28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약 4,1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6,10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는 질량은 M31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암흑 물질은 그 질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직경 5만 광년이 넘는 이 은하는 국부은하군에서 세 번째로 큰 은하입니다. 보통 나선 은하입니다. 구형의 외소 은하나 밀키웨이를 동반하는 조석 잔재가 부족하여 고립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선 은하는 중심 막대가 없으며 팔이 핵에서 바로 발전합니다. 좋은 조건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지구에서 관찰될 때 성간가스와 먼지에 크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은하에서 500개 이상의 활발한 적외선 방사 영역을 목록화했습니다. 그들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은하의 북쪽과 남쪽 영역 사이에는 약간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더 높은 밀도의 성운과 젊고 푸른 별 집단이 눈에 띕니다. 이 성운들은 크고 매우 밝습니다. 삼각형자리 성운 NGC603은 1200광년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국부은하군 내에서 두 번째로 활발한 HII 영역이며 태양의 5천만 배 이상의 광도를 가집니다. 유명한 오리온 성운과 같은 유형의 발광 성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최소 200개의 젊고 뜨거운 거대 별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성군은 유일한 별의 출생지가 아니며 나선팔에도 있습니다. 남부 나선팔에는 더 큰 푸른 별들이 더 많으며 초신성 잔해도 더 많습니다. 이 은하는 가스와 별의 다리로 안드로메다와 연결됩니다. 잔해? 어떤 종류의 잔해인가요? 안드로메다는 다양한 천체와의 최근 상호작용으로 인해 항성 흐름, 별 껍질, 기타 잔해를 생성합니다. 그들은 조석 잔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매우 넓어 가스와 별의 다리로 삼각형자리 은하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75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국부은하군은 직경 1000만 광년의 원통에 위치해 있습니다. 1936년 에드윈 허블은 국부은하군에 8개의 은하를 목록화했습니다. 은하수,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M32, NGC 205, 삼각형자리 은하, 바너드 은하. 1963년까지 국부은하군에는 18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외소 은하의 발견으로 2000년까지 이 숫자는 38개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60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국부은하군의 은하수는 더 희미한 구성원을 탐지하기 어려워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의 은하가 국부은하군에 존재하지만 거대 타원 은하만은 제외입니다. 국부은하군은 그것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다고요? 이 은하들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은하수에 가까이 있을 때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군, 두 비정형 외소 은하를 관찰할 기회를 잡아봅시다. 그들은 아마도 은하수의 위성일 것입니다. 1994년 사수자리 외소 은하 발견과 2003년에 큰 개자리 외소 은하 발견 이전까지 그들은 은하수에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로 오랫동안 여겨졌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자주 도전합니다. 이 두 은하는 마젤란 성운이라고 불리우며 마젤란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들은 단 하나의 나선팔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마젤란 은해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규, 막대가 없는, 막대가 있는 중간형 팔의 시작만 보이는 것, 마젤란 성운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7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대마젤란 성군은 태양에서 약 157천 광년 떨어져 있고 소마젤란 성군은 약 167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마젤란 성군은 도라도와 멘사 별자리를 걸칩니다. 대마젤란 성군에서는 멋진 타란툴라 성운을 찾을 수 있으며 거기로 곧 안내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젤란 성운은 진정한 별의 공장인 반면 그 사촌은 간헐적으로 새 별을 만듭니다. 이 성운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수피 덕분에 924년에 이미 알려졌으나 큰 항해 동안 마젤란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들은 우리 은하의 다른 위성 은하들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매우 많은 수의 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름은 약 30억 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으며 큰 구름은 최대 300억 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의 다른 위성들은 약 1000만 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죠. 게다가 이 구름들은 우리가 아는 다른 외소, 은하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최근에 더 가까워지며 계속 이동하고 있는 은하일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속도는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물체의 속도보다 너무 빠릅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말 이후 작은 마젤란 구름이 실제로 2개의 별도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10,6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하 뒤에 있는 하나의 은하만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이아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작은 구름의 두 부분에서 서로 다른 화학 구성과 속도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곳에 2개의 작은 은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두 구름은 마젤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성수소로 이루어진 별들의 다리입니다. 별들은 작은 구름을 떠나 큰 구름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이아 위성이 밝혀낸 웅장한 장면입니다. 이 다리는 마젤란 스트림, 매겔라닉 스트림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정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웃 은하의 경로를 따르는 거대한 2개의 가스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 소용돌이와 비슷한 회오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연구자들은 뜨거운 가스의 후광이 두 구름을 감싸고 있으며 보호의 고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은하의 후광으로부터 두 은하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용 전류와 우리가 머지않아 만나면서 후광의 일부가 늘어나고 확산되어 마젤란 스트림을 형성했습니다. 더욱이 두 구름이 우리 은하계로부터 아직도 멀리 있을 때 큰 구름은 다른 가스를 흡수했을 것입니다. 마젤란 스트림 질량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가스입니다. 스트림은 아크 형태를 취하도록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구름과 작은 구름 간의 조성력이 이러한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도 관찰할 수 있는 많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천체는 결코 혼자 있지 않으며 그것은 흥미진진하고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사지타리우스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2번째로 가까운 물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하 중심에서 약 50,000 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의 90땡로 기울어진 극궤도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우리의 인근 이웃은 우리 은하계의 별들과 먼지들에 의해 숨겨져 있기 때문에 1994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병황성인 RR 얼리라의 덕분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지타리우스 은하 SGR는 특히 그것들이 풍부합니다. 병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SGR로 불리는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80,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름은 약 10,000 광년입니다.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태양계를 정반대 위치에 있어 관찰이 어렵습니다. 낡고 금속이 적은 II형 별로 구성된 오래된 은하로 보입니다. 거의 아무런 성간 먼지가 없습니다. 은하계의 원반을 통과한 후 아마도 1억 년 후에 우리의 은하계에 흡수될 것입니다. 외소 은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큰 은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로서는 이제 칼리스 메이저 외소 은하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은하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42천 광년, 태양계에서 25천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2003년 11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지만 불규칙적입니다. 대략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질량은 우리 은하의 원반 질량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은하 역시 은하의 원반에 있는 별들과 고농도의 성간먼지에 가려져 있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근저고에선 천체 관측을 연구함으로써 이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큰 계자리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M형 항성들의 집합체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매우 붉고 빛나는 별들로 긴 꼬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계에 의해 서서히 난쟁이 은하로부터 뜯겨나가고 궤도를 따라 늘어져 있습니다. 이는 흔히 아름답게 모노세로스 링이라고 불리는 별들의 긴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하며 우리 은하를 3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 구상 성단이 큰 계자리, 외소 은하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은하가 우리 은하로 합쳐지기 전의 잔해로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미 성운을 보러 가자고 약속했죠. 보세요, 저기 있습니다. 우주의 검은 배경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색깔들이 거미 성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운은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에서 성운이라는 용어는 외관이 확산된 모든 천체를 지칭했습니다. 오늘날 주로 이는 희박한 가스, 플라즈마 또는 성간먼지로 구성된 천체를 지칭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먼지란 규산염, 산화 알루미늄, 칼슘을 포함한 작은 암석 입자를 의미합니다. 이 먼지는 빛을 방출하지는 않지만 모든 방향으로 매우 잘 확산시킵니다. 성운은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성운은 6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행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행성상 선군, 거대한 먼지와 수소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근 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선군, 초거대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거나 백색화해성이 폭발하여 형성되는 초신성 잔해, 특정 울프레이에트 별 주위에 위치한 울프레이에트 거품, 전리수소 지역, H2. 이 성운은 젊은 별들의 상해 성단과 흔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별들의 근처에 있는 수소를 이온화시킵니다. 별이나 다른 성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간 먼지와 귀족 가스로 이루어진 어두운 성운. 거미 성운은 전리수소 영역입니다. 밀키웨이에서 160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형태가 큰 거미 또는 그 실 주변의 타란툴라 구멍과 유사하다고 여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구름의 중심에 있는 구멍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는 우주 거미의 둥지가 아닌 별들의 둥지입니다. 이 젊은 별들은 에너지가 가득하며 탄생한 물질 덩어리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만 년 전에 태어났지만요. 거미 성운은 주변 은하 그룹 전체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 형성 영역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성운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구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예외적인 장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먼지 기둥에서 방금 모습을 드러낸 별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 주위에 구름을 유지했습니다. 성운의 필라멘트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색상은 수소역이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스는 거대한 별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빛에 의해 흥분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핵연료를 태워 단지 수백만 년 내에 소진합니다. 태양처럼 수십억 년이 아니라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성운은 천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별들이 다른 은하에서처럼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화학적 성분은 우주가 몇십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800만 광년도 차에 되지 않는 곳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생산하지 않는 특이한 작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는 6세 1천 태양 질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고슴도치 은하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은하는 또한 두 번째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로부터 330만 광년 내에 다른 은하가 없으며 500과 수십만 광년 내에 은하 그룹이 없습니다. 왜 이 은하는 별을 형성하지 않을까요? 연구자들은 이 은하가 적어도 1억 년 동안 별을 형성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고립된 외소 은하 중 오직 0.06%만이 이렇게 활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자외선 방출이나 젊은 별들이 숨을 수 있는 먼지 또한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슴도치 은하가 언젠가 센타우루스 A 은하에 가까이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타우루스 A는 그 통과 중에 은하의 가스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별의 탄생을 막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은하가 너무 작아서 별 만들기 과정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은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은하의 진화에 관한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관측하며 주전자 모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주로 은하를 포함한 여러 천체를 포함하며 성운과 블레이저도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하부터 시작해봅시다. 유명한 메시에 목록에 실려있는 흥미로운 쌍둥이 은하 M81과 M82를 보시죠. 이는 또한 보대의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M81과 M82는 가까이 있어서 천문학자들이 이를 함께 관찰하고 그 외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M81은 나선 은하이고 M82는 불규칙한 나선 은하입니다. 그들의 근접성은 이들의 자립성에 영향을 줍니다.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적 대결이 수백만 년간 그들을 맞섰습니다. 이들이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한쪽의 중력이 다른 쪽에 작용합니다. 오랜 근접 조우 동안 1억 년 이상 지속된 M82의 중력이 아마도 M81에서 밀도 파동이 형성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M81의 나선팔이 풍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M81은 이웃에서 격렬한 별 생성 영역을 촉발했을 것입니다. 현재 M81은 은하수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M82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 감소는 현재 M82의 궤도에 따른 일시적인 것입니다. 두 은하가 중력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까워지고 심지어 미래에 융합할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M81, M82 그리고 NGC 3077은 모두 은하수에서 약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M81은 M82에서 단지 120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약 87전 광년의 지름을 가진 나선 은하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 작습니다. 큰 팽대부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우리 은하의 그것보다 크며 여기에는 최근 수백만 년간 형성된 젊고 푸르며 뜨거운 별들이 포함된 두 개의 나선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아마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량은 8센 400만에서 세리 800만 태양 질량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전체 질량의 분포는 M82의 근접성과
그 중력적 조수 효과로 인해 약간 비대칭입니다. 이 같은 존재는 또한 M80R이 그 나선팔에서 아름다운 별 형성 지역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이 은하에서 단지 한 번의 초신성이 관측되었습니다. M82는 훨씬 더 활발하며 폭발적인 별 형성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는 별 형성의 비율이 다른 은하에서 관찰된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음을 의미합니다. M82는 은하수보다 5배 더 밝으며 그 중심 지역은 우리 은하의 중심보다 여러 배 밝습니다. M82는 이후처럼 같은 중력적 힘을 경험하고 있지만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더 많은 격동이 더 많은 별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M82는 불규칙한 은하로 생각되어 왔으나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두 개의 완벽한 대칭의 나선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망원경은 핵심부의 200,000 태양 질량 정도의 200개 이상의 젊은 별 군집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매우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매우 에너지가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밝은 펄서를 포함합니다. 펄서는 중성자별로 처음 라디오 천문학에 의해 규칙적인 라디오 펄스로 탐지되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주기적인 신호를 방출하며 이는 회전 주기에 해당합니다. 펄서는 죽어가는 별의 폭발, 초신성으로 알려져 있는 결과로 생깁니다. 펄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라디오 펄서, 엑스레이 펄서, 감마선 펄서, 심지어는 방사 엑스레이 펄서와 마그네타까지 있습니다. 다시 M82로 돌아가자 매우 강렬한 활동으로 인해 기체를 매우 빠르게 잃어 과학자들은 그 예비 자원이 1천만 년도 되기 전에 소진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후에는 별 생성 활동을 멈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같은 거리에 있으며 NGC 30777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불규칙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먼지띠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 중심 핵은 매우 강한 활동의 장소입니다. 이 혼란은 M81과 M82로부터 받는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중력 효과로 인해 은하 중심에서 강한 별 형성이 이루어졌고 더 거대한 이웃 은하들로 물질과 가스가 손실되었습니다. NGC 30777은 M82의 끝자락 버전에 가깝습니다. 가스가 소진되면 별과 먼지 띠로만 구성된 은하만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고갈된 은하에서는 별이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은하 M81, M82, 그리고 NGC 3077은 은하 간 중력 상호작용의 연구 주제로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디오 이미징 연구를 통해 이 은하들 사이에 가스 이동이 강조됩니다.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물질 다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거대한 은하인 M81이 서서히 이웃들의 가스를 흡수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난쟁이 은하 에알프 루프와 홈버그 나우스로 완성됩니다. 홈버그 아위스의 위치와 높은 가스 함량, 그리고 젊은 별들은 그것이 조성 난쟁이 은하임을 시사합니다. 그 별들의 대부분은 2억 년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300만 년 전에 M81과 M82 사이에 첫 번째 근접 조우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홈버그 나우시는 주기가 271일인 이식 쌍성계가 있습니다. 그 두 구성원은 노란색 초거성입니다. 앞서 제가 블레이자 블라자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블레이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명칭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며 영어 to blaze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밝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이자는 실제로 퀘이사 과살입니다.
즉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모든 초대 질량 블랙홀처럼 주변 물질을 돌이킬 수 없게 끌어들이며 이는 가스로 이루어진 디스크를 형성하여 빨려 들어가기 위해 가열되고 왜곡되면서 X선을 방출합니다. 이는 태양의 1000배나 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방출하는 물질 제트가 거의 빛의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큰 곰자리에서 지구를 향하고 있는 블레이자는 마르카리안 421입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약 4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제트는 코르크 스크류 모양입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의 블레이자를 발견하면서 기록을 깼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이름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BLASS J419-109-7391988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이 블레이자는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8억 년이 차에 되지 않았을 때의 제2온화 시대를 엿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약 7억 태양 질량을 포함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생성된 활동 은하핵의 예시입니다. 이는 초기 우주의 제트, 블랙홀과 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블레이자의 발견과 그 관측은 우리가 우주와 은하의 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 근처에서 우리는 여전히 조각자리 난쟁이 은하, 목동자리 난쟁이 은하, 6분의자리 난쟁이 은하, 용골자리 난쟁이 은하, 드라코 난쟁이 은하, 화로자리 난쟁이 은하, 그리고 리오 Y 및 2Y 난쟁이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구형의 난쟁이 은하입니다. 그들의 별은 더 크거나 덜 구형의 공간적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많지 않고 수백만에서 수억 개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을 얘기할 때 숫자는 참으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들은 종종 매우 오래된 은하들로 발달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별들은 금속 함량이 적으며 구상 성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부은하군 내에 머물렀습니다. 더 멀리 가보고 싶습니까? 국부은하군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부은하군은 국부최운하단 또는 처녀자리 최운하단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로컬 슈퍼클러스터의 중심에는 비에르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에서 7천만 광년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1300에서 2000개의 은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에르고 클러스터는 거대한 타원 은하인 M87에 의해 지배됩니다. 또한 마르카리안스 체인이라고 불리는 은하의 연쇄를 볼 수 있습니다. M87은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로 밝기가 9.2입니다. 이것은 독일 천문학자 J.G. 퀘렐에 의해 1779년에 발견된 초거대 타원 은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5천 광년 이상 긴 가스 제트로 유명합니다. 이 제트는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나옵니다. 비에르고 클러스터의 은하는 평균적으로 지구로부터 4,8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에르고 클러스터와 비에르고 슈퍼 클러스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비에르고 클러스터는 같은 이름을 가진 최운하단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비에르고 혹은 로컬 슈퍼 클러스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디스크와 헤일로. 부채꼴 모양의 디스크는 최운하단의 발광 은하 중 60%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3개의 은하 구름을 포함합니다. 비에르고 클러스터, 케네스 베나티치 클라우드, 비에르고2 클라우드. 헤일로는 비에르고 클러스터를 향해 뻗어 있는 많은 길쭉한 구름을 포함합니다. 비에르고 슈퍼 클러스터는 직경이 약 2억 광년입니다. 약 10,00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100개의 클러스터에 걸쳐 분포합니다. 그 밝기는 포함된 별들의 수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것이 대부분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그룹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비에르고 클러스터에 끌립니다. 로컬 슈퍼 클러스터 자체는 더 큰 그룹인 라니아케아에 속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광대한 천상의 지평선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크기는 5억 2천만 광년까지 이릅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약 1억 배라고 추정됩니다. 이에는 은하수와 같은 대형 은하 100,000개와 100만 개의 외소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섭동체를 향해 수렴하는 세계의 최운하단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0백만 개의 최운하단이 있습니다. 이 초구조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일종의 털이 보입니다. 수천 개의 필라멘트가 두 개의 더 밝은 가지 주위를 퍼지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필라멘트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 최운하단은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크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1%에 불과하며 이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라니아케아를 탐험합시다. 은하계는 천여자리 최운하단의 일부이며 이는 자신이 라니아케아에 포함됩니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최운하단은 하이드라 센타우루스 최운하단입니다.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하이드라 최운하단과 센타우루스 최운하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은하 최운하단입니다. 수천만 광년의 영역을 덮고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최운하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센타우루스 클러스터 혹은 에이벨 376, 에이벨 376, 에이벨 374, 에이벨 381, 에이벨 카탈로그는 4073개의 은하 클러스터를 열거합니다. 최운하단은 수백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것은 1826년에 발견된 타원형 은하 NGC 49696입니다. NGC 49696은 너클 분출 스펙트럼이 약하게 이온화된 원자의 넓은 선으로 특성화되는 은하인 라이너 은하입니다. 하이드라 최운하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이드라 클러스터와 233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기계 피느마틱 클러스터, 규칙의 클러스터. 기계 피느마틱 클러스터는 천여자리와 용광로 클러스터 다음으로 지역그룹에 가장 가까운 세 번째 클러스터입니다. 이는 드문 유형인 베우츠 모르간 세로입니다. 규칙의 클러스터 혹은 에이벨 367은 대섭동체 근처 삼각형 자리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은하 클러스터입니다. 은하수의 은하 평면에 가려진 곳이라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회피구역이라 불리며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아벨 3697 클러스터는 큰 별의 농도와 해파리 은하 ESO 13701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은하는 꼬리에 가스를 이끌어 프라우에 기름을 흘리는 은하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가스 꼬리는 별 형성과 동반될 때 종종 촉수의 모양을 떱습니다. 해파리 은하는 종종 클러스터 질량 중심 주위에서 궤도 이동하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그 특성은 클러스터의 중심을 고속으로 침투할 때 나타나며 그곳에서 크기는 중간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이 매체는 은하의 전면에 압력을 가해 가스를 뒷부분으로 밀어낸 후 날아갑니다. 은하의 프라우에 있는 가스꼬리는 결국작이 자신 속으로 붕괴하여 별 형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소 1337 정길은 에이벨 3667 클러스터를 시속 2100만 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 가스꼬리는 거의 4,400천 광년의 길이를 가집니다. 이 은하는 어린 별 군집으로 이루어진 푸르스름한 촉수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천여자리나 페르수스 클러스터에도 해파리 은하가 있습니다. 가스가 소모되면 해파리 은하는 빈혈 은하가 됩니다. 그때 디스크와 나선형 팔 사이의 대조가 약해집니다. 하이드라와 센타우루스 최운하단은 더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클러스터도 포함합니다. 하이드라 클러스터는 약 1천만 광년의 지역을 걸쳐 있으며 100개 이상의 매우 밝은 은하를 포함합니다. 최운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큰 알려진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은하는 클러스터와 그룹으로 그룹화됩니다. 그룹은 최대 50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클러스터는 수천 개를 포함합니다. 그룹과 클러스터는 최운하단으로 모여 있으며 드물지만 몇 개의 고립된 은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우리 은하와 이웃들은 같은 방향으로 시속 2.30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섭동체를 향해서요. 파보인두스 최운하단은 지역그룹의 또 다른 이웃입니다. 이는 2억 1천만에서 2억 6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주요 클러스터를 포함합니다. 에이벨 3믹 웍시앙,
에벨 369합샬 가장 밀도가 높은 에벨 37샴세이비 이는 규칙 클러스터를 센타우루스 최운하단과 연결하는 상당히 가까운 은하벽의 일부입니다. 풍부한 은하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주요 클러스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에서 큰 벽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에 발견된 베어스, 큰 벽, 거대한 감마선 폭발 고리, 휴지, LQG, 슬론 큰 벽, 라니아케아도 큰 벽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우주는 초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니아케아, 페르수스 피스케스 및 코마의 새 최운하단의 균형 속에서 천문학자들은 작은 은하군 초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새 거대한 이웃의 힘의 균형에 의해 생존합니다. 이것은 옛 화살의 머리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이름이 화살머리가 되었습니다. 슬로원 거대 장벽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조라는 용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은 은하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는 우주의 구조로 은하 필라멘트입니다. 길이는 13억 8천만 광년이며 지구로부터 약 1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의 약 1/60을 차지합니다. 이는 클라우스 캠푸사노 LQG, 유완천 일반 LQG, 휴지 LQG, GRB 거대 고리, 그리고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거대 장벽에 이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6번째로 큰 구조입니다. 코르부스, 히드라, 그리고 센타우루스 자리의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가장 큰 최운하단은 SCI 126으로 불립니다. 미오아스 거대 장벽은 우주에서 관찰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은하구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 이름은 그것을 발견한 바리온 오실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픽 서베이 프로젝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45억에서 64억 광년 사이의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견은 2016년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은하 3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벽에 걸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 질량은 은하수의 10,000배입니다. 너무 커서 벽의 한쪽에서 별이 태어날 때 그 빛이 반대편에 도달하는데 10억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발견이 지식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CFA2 거대 장벽은 그 자체로 현재 6번째로 알려져 있는 우주 구조입니다. 중심에는 SCI 올리셔셀 7 또는 코마 최운하단으로도 알려진 코마 최운하단이 있습니다.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은하 최운하단이지만 우리와는 약 3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코마 클러스터와 레어 클러스터를 포함합니다. 지름이 약 2천만 광년에 이르는 구형 최운하단입니다. 3,0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초거대 타원 은하 NGC 4베이실89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초거대 질량 블랙홀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견된 이 블랙홀의 질량은 최소 태양 질량의 230억 배로 추정됩니다. 정말 괴물입니다. 코마 최운하단 근처에는 헤라클레스 최운하단도 같은 거대 장벽의 일부입니다. 길이는 약 3억 3천만 광년입니다.
거대 감마선 폭발 고리 같은 다른 구조들도 그 크기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재미있는 이름이긴 하지만요. 폭발은 별의 폭발, 즉 하이퍼노바나 중성자별의 합병에 의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하이퍼노바는 태양보다 최소 40배 더 큰 별이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밝기는 초신성보다 100배나 더 밝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은하수에서 70억 광년 떨어져 있는 9개의 감마선 폭발이 하늘에서 약 30뉴스득의 각도 직경에 있는 일종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이 구조는 50억 년 이상 뻗어 있어야 합니다. 이 폭발물들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약 2억 5천만 년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폭발했습니다. 이 고리는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감마선 폭발을 포함하는 은하 집합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거대 은하 공간이 없는 영역을 둘러싼 물질의 필라멘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직 철저하게 연구해야 하며 그 큰 크기는 과학자들에게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 가능한 구조물의 최대 크기는 12억 광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을 의문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발견된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거대 장벽은 길이가 100억 광년에 이르는 일종의 은하 필라멘트입니다. 그 두께는 9억 광년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클러스터와 초클러스터에 분포된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뜨거운 가스의 필라멘트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벽들이 우주의 거대한 웹을 형성하며 그 사이에는 큰 비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의 관찰은 거대 감마선 폭발 고리와 같이 유명한 우주론적 원칙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은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동질성과 모든 점에서 동일한 균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주론적 원칙에 기초합니다.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동질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론적 원칙은 10억 광년 정도의 큰 규모에서 적용됩니다. 거대한 고리나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거대 장벽 같은 초구조물의 발견은 이 원칙에 도전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발견들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필라멘트 사이의 공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고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공백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적게 포함된 지역입니다. 1981년에 로버트 커시너와 그의 팀은 슈퍼보이드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부츠보이드로 우주에서 가장 큰 공백 중 하나입니다. 그 지름은 약 3억 3천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것은 은하의 적색편이 조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적색편이는 별빛의 스펙트럼 선이 긴 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에드윈 허블은 1920년대에 우주의 팽창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87년에 부츠보이드에도 일부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에는 8개의 은하가 발견되었고 1988년에는 추가로 3개, 1997년까지 약 60개의 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백이 그렇게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백의 규모가 너무 커서 만약 은하수가 그 중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1960년 전까지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공백의 존재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여러 작은 공백이 합쳐진 결과일 수 있으며 마치 비눗방울이 서로부터 더 큰 비눗방울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백은 우주의 팽창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분포가 은하가 이 위치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하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이 특별히 희박하게 만든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가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이 아닌 이 공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데스, 암흑에너지 조사와 같은 조사에서 우주 공백의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공백의 분류는 컴퓨터와 알고리즘의 발전 덕분에 가능하며 점점 더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클리드 미션은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서 연구자들에게 공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이상하고 논란이 많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여정을 계속합시다. 바로 부츠보이드 옆에서 샤플리 최운하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센타우루스 자리의 은하 최운하단입니다. 1936년 할로우 샤플리에 의해 타원형의 은하 구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길이가 1억 2천만 광년 이상 뻗어 있으며 약 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샤플리는 따라서 7만 6천 개의 매우 밝은 은하와 다른 매우 흥미로운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길고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샤플리 최운하단의 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플리 최운하단은 전체로서 1989년 소막 라이초두리, 소막 라이차우드후리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부츠보이드 옆에 위치합니다. 이제 모든 긴 숫자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겠지만 더욱 환상적인 것을 준비하세요. 라니아케아가 발견된 후 9년이 지난 2023년에 연구자들은 홀레이라나라는 훨씬 더 큰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어 이름은 세계의 기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우주의 거품 구조로 지름이 약 10억 광년이며 우리 은하에서 8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츠 슈퍼클러스터는 그 중심에 있으며 거대한 공허에 둘러싸여 있고 스론 대장벽과 같은 다른 슈퍼클러스터와 은하 필라멘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형 구조들은 중입자 음향 진동 혹은 BAO라고 불리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의 거품들은 60년대부터 언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홀레이라나는 빅뱅의 화석과 같은 것으로 빅뱅 후 38만 년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방출될 때 태어났습니다. 다크 에너지 분광 도구 DSE와 같은 미래에 더 심도 있는 데이터는 근처 우주에서 유사한 구조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거품은 분명히 우리가 밝혀야 할 많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온파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빅뱅 후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광자의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했습니다. 우주의 중력은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이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도록 유도했고 바리온 광자 상호작용의 에너지는 중력의 영향을 반대하는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력과 압력 간의 싸움은 빛의 속도의 절반 이상으로 전파되는 음향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들이 BAO입니다. 377 전년 후 우주는 냉각되어 그 온도가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밀도 변화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낳았습니다. 은하의 분포는 이러한 파동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보스와 이보스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수백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를 관측해왔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퀘이사, 즉 준별적 방사원은 매우 밝은 영역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1963년에 발견된 최초의 퀘이사는 천여 자리의 3C2173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새로운 별로 생각했지만 라디오 망원경을 통해 일반 별보다 100만 배 더 많은 라디오파를 방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구에서 24억 4천만 광년 떨어진 매우 먼 은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거리에서는 매우 희미해야 하지만 이 천체는 당시 관측된 우주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른 퀘이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퀘이사까지 발견했는데 이는 빛에 의해 운반되는 가장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결합된 은하와 같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130만 개 이상의 퀘이사가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들이지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퀘이사는 우리로부터 약 7억 8천만 광년 떨어져 있고 가장 먼 것은 약 13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젊었던, 즉 20억에서 30억 살일 때 형성되었습니다. 퀘이사는 활동 은하의 특성과 많은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그들의 방사는 비열적이며 일부는 라디오 은하의 제트기와 엽처럼 보입니다. 아연 퀘이사는 이온화된 아연에 의해 매우 강한 방출선을 보여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이레이스, 파레로 08, 7815입니다. 그러나 저쪽을 보세요. 클로스 캄페사노 LQG 대규모 퀘이사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4개의 퀘이사로 구성된 집합체로 지름 약 20억 광년입니다. 2012년에 발견된 73개의 퀘이사로 구성된 거대 LQG 근처에 있습니다. 클로스 캄페사노 LQG는 길이 약 20억 광년, 너비 약 10억 광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9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정우상의 위치로 볼 때 태양의 연간 경로를 나타내는 황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라인맨 알파, 블롭 라인맨 알파 빌롭스, LAB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가스 농도는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은하와 블랙홀 형성의 초기 단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십만 광년에 이르는 수소의 거대한 구름입니다. 어떤 것들은 직경이 40만 광년이 넘습니다. 보통 라인맨 알파 방출은 자외선에 위치하지만 이 거품들은 워낙 멀기 때문에 빛이 적색 편이 되어 광학 영역에서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에 스타이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구로부터 175억 광년 떨어진 물병자리 LAB1에 있는 라인맨 알파 블롭 1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보다 3배 더 큽니다. 그 이후로 30개 이상의 작은 LABs가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거품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진화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소 방출이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로 다른 병합 단계에 있는 은하들을 후속 관측할 계획입니다.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이제 그것이 은하를 끌어들이지만 대형 블랙홀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인력은 중력 이상 현상입니다. 하이드라 센타우루스 최운하단 근처의 라니아케아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과의 편차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1973년에 보고되었으며 이후 1978년에 연구자들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자세히 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빅뱅에 의해 남겨진 희미한 잔재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균질합니다. 우리 은하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따뜻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호주의 파크스 라디오 망원경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이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의 원반에 의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은하단인 위대한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은하보다 수천 배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샤플리 최운하단의 2배로 추정됩니다. 이는 천여자리 최운하단까지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1억 5천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우리 여정에서 본 샤플리 최운하단으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력이라고 불리는 것 쪽으로 초당 63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하지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합쳐지기 전에 대형 중력원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은 약 46억 년 후에 발생할 것이므로 우리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대형 반발자라는 존재도 언급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를 은하수를 훨씬 넘어서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거리와 어지러운 수치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광대해 보이는 우리 은하는 라니아케아의 하나의 필라멘트에 위치한 작은 점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점점 더 정교한 도구들은 최근에 우리를 더 멀리 여행하게 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들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 먼 최운하단들은 지금까지 확립된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에서 특정 우주적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몇 가지 불안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연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은하수의 경계가 우주의 경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이 발전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그 진화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희귀하고 귀중한 천체 경관을 즐기시며 지구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주 속에 라니아케아 안의 천여 자리, 최운하단 안의 지역 그룹 안의 은하수 안의 지구입니다.